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어, 별이 있고 달이 있는데 늑대가 울고 있습니까? 뭔가 이 별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별 같은 존재가 정말 별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것일까요? 자, 이병률 시인의 현대시 살림입니다. 이 살림을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는 이 살림이 별 같은 존재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만난 절대적 존재, 별로 표현한 살림의 속성입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만난 절대적 존재, 별로 표현한 살림의 속성. 소소히 돌볼 것 많은 살림살이, 이병률 살림 해설.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을 살림살이라 합니다.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한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는 숟가락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돌봐야 합니다. 이 살림을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의미가 있는 천상적 존재인 별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비유한 것 자체가 신선합니다. 살림은 별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진규 시인의 별이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별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별을 이상과 연결하던 기존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상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특히 별을 압정에 비유하여 별의 뒤통수가 뾰족하면서도 가녀린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별들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어 천체로서의 별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별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단면에서는 다양한 별의 특성을 열거하면서도 그것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하연에서는 별의 생성과 소멸까지 다룹니다. 오연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달의 빛으로부터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화자의 노력으로 볼 수 있고, 달을 돌보는 것까지도 화자의 살림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살림에는 뚜렷한 외연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철학적이기까지 해도 합니다.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압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오늘 또 새벽에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 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 주었습니다.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 두려 합니다. 참 돌아오는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들어왔다. 우리 보는 보도사잖아요. 보도사를 통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반복됨을 드러냅니다. 왜 새벽에 들어왔을까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데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일일이 별들, 일일이 부사가 되었잖아요. 부사어를 활용하여 개개의 별들에 관심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은 바로 살림으로 이어집니다. 별들 둘러보는 것은 바로 살림 사는 것입니다. 살림 사느라고 바빠서 오늘 또 늦었다. 오느라고요. 옵니다. 온다가 아니잖아요. 고요. 친근한 대화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 하늘 맨 꼭대기는 화자가 이제 별을 보는 곳은 우리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은 하늘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거다. 그죠? 이 하늘 맨 꼭대기는 별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아래를 내려다 볼 때면 이 화자의 시선이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건 하강적 심상입니까? 상승적 심상이 아니죠. 합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합정은 별을 합정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늘 동그란 부분인데 뒤에서 보면 뾰족한 바늘 같은 게 보이잖아요. 합정처럼이니까 직유법이고요. 뾰족한 뒤통수는 뒤에서 본 별의 모습입니다. 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어떤 특징이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이것도 대화적 어조입니다. 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해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거죠.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생각에 잠긴 화자입니다. 달림 사느라 잠잘 수도 없다. 달림 사느라가 너무 바쁘다. 잠잘 수도 없을 만큼 바쁘다.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불꽃은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을 떠올린 첫 별부터 생각을 떠올린 그어놓은 끝별이 나오겠죠. 큰 별의 가슴팍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이건 뭡니까? 큰 별의 가슴 속 이야기, 가슴팍은 가슴 속 이야기, 못다한 말이죠. 작은 별의 멍이니까 멍은 어떤 한으로 이어지겠네요. 자,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큰 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그어놓은, 자, 이거는 다양한 별들을 보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을 대꾸법과 열거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메어 주었습니다. 자, 실은 별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 별을 묶는다는 것은 화자가 돌보는다는 거죠. 화자가 수선해야 할 대상입니다. 별을 돌봐 주었습니다. 이 별은 살림이라고 했죠. 그 살림을 살았다. 자, 여기는 주었습니다. 되겠네요. 아까 친구는 대화적 어조에서 조금 바뀌었죠. 높임 표현으로 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 별을 돌보는 활동입니다.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은은 또 역시 보조사죠. 이거를 통해 다른 날과 좀 다른 면을 나타내죠. 2개 묻었다는 것은 별의 소멸입니다. 2가지 생각을 버렸고, 대조의 보조사 은을 사용해 오늘의 경험이 보통과 다름을 나타냅니다. 1년에 오늘 또는 늘 반복되는 것이었잖아요. 그거와 대비가 됩니다.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 두려 합니다. 그거는 또 2개는 묻은데 2개가 또 다시 만들어졌죠. 그 2가지 생각을 더했다. 적어 두려 합니다. 살림은 버리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합니다. 살림의 기록 부분입니다. 별의 생성과 소멸. 참 돌아오는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달의 손톱은 별의 빛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버려야 할 대상을 비유하고 있죠. 이 달의 손톱은 바로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깎는 행위는 별이 빛나도록 해주려고 살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좀 없애겠다 이런 뜻이죠. 살림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활동 혹은 달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되는 살림의 범위입니다. 살림이 할 게 많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시입니다. 자,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기록적, 아마 은유법, 직요법에 쓰겠죠.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살림을 상징하고 있죠. 주제는 소소해 보이는 살림의 중요성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살림이란 말 한마디 없지만 살림의 속성을 드러낸 시입니다. 화자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적 어조로 친근감을 줍니다. 도비 표현으로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화자가 말하는 살림의 범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별에 신선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살림은 일상적인 반복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살림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돌보고 있죠,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삶의 기록이면서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고 있죠. 두 개를 버렸고 두 개를 또 새로 채웠잖아요.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